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지난달 말 당 투톱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석 중인 상태에서 국힘당 당사를 방문해 기습 입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윤 전 청장의 막무가내 행보가 심화되면서 이 대표와의 세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장제원 의원은 3일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영입되고 김진태 전 의원은 당내 검증 단장 후보로 거론되며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청장 청문회에서 윤 전 청장을 낙마시키려고 선봉했었던 두 명의 의원인 장제원, 김진태 의원이 각자 다른 길을 택한 건데요. 아울러 이 대표와 윤 전 청장이 지금 경선 주도권을 놓고 암투를 벌이는 상황인 겁니다. 경선 흥행을 주도해야 할 이 대표와 경선 승리를 쟁취해야 할 윤 전 청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부터 이런 전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4일 정치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대선 후보들을 태운 국힘당의 경선 버스가 시동을 건 상황인 겁니다. 최종 후보가 선발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면서도 경선 흥행을 이끌어야 할 권한과 의무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최근 입당한 윤 전 청장이 야권 1위 지지율과 친윤 의원들의 힘을 앞세워 이 대표를 제치고 당내 경선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 친윤 의원으로 분류되는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매사에 이준석 대표에게 제동을 걸고 윤 전 청장과 한 목소리를 내며 엄호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뿐만 아니라 삼선 중진인 장제원, 권선동 의원 등이 윤 전 청장을 적극적으로 호위하면서 입당한 지 겨우 닷새가 지난 신입당원인 윤 전 청장은 정당과 지도부에 얽히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청장이 손만 뻗어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구테타가 진행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집니다. 국힘당 대선 주자로 입당했지만 윤 전 청장의 단독 행보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그는 이날 예정된 국힘당 경선 후보자 봉사 활동에도 불참했습니다. 입당 후 후보로서 첫 정당 일정인데도 단독 행동을 결정한 건데요. 윤석열 캠프는 구체적인 불참 사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청장의 이 대표 기세잡기는 기습 입당부터 시작됐는데요. 2일 입당을 약속했던 윤 전 청장은 이 대표가 호남 일정을 소화하느라 여의도를 비웠을 때 전격 입당했습니다. 이 대표의 첫 전남 동부권 행사는 윤 전 청장의 입당에 밀려 빛을 잃고 언론의 관심도 끌지 못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습 입당한 윤 전 청장을 겨냥해 형식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입당 시기를 상의했어야 했다라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장제원, 정진석, 권선동 의원 등은 윤 전 청장이 입당하기 전부터 당내 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윤 전 청장을 정치 미숙, 정치적 위기 등으로 이 대표가 몰았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표도 이에 반기에 윤 전 청장을 꽃가마에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라면서 경선은 윤 전 청장을 위한 꽃가마가 아닌 버스라는 공공재라고 여러 번 받아쳤습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정당은 대표 체제에서 대선 후보자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국힘당 당원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제74조, 후보자의 지위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제 출발선에 선 국힘당 경선 버스에 운전대를 놓친다면 마이너스라는 지적인데요. 윤 전 청장의 독주로 어차피 후보는 윤석열인 경선이 진행된다면
흥행도 실패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후보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몸집만 커진 헛개비 후보가 국힘당에 입당은 했지만 그뿐인 겁니다. 그가 이런 상황을 노렸을 거라는 게 거의 100%인데요. 국힘당을 접수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배후에 김종인이 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이 이준석의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표가 최근 경선 주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는데요. 그건 대표실 산하의 대선 후보 검증단이었습니다. 당내 후보들의 의혹을 수집하고 검증해 야권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이 대표가 꺼낸 대선 후보 검증단 단장으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두주불사 술꾼으로 전해지는 윤 전 청장은 김진태 전 의원과의 과거 인연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10월 31일 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윤 지청장, 2013년 당시 윤 전 청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윤 지청장이 기업인들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발에 양발 등을 채워놓고 술을 따라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청장의 술꾼 전력이 최근에도 두드러지는 것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 치킨 가게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맥주를 마셨고 이틀 뒤에는 부산 서구에서 부산 지역 국힘당 의원들과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였는데요. 이어 지난 31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 또 소주를 마셔 술꾼의 면모를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에 검증기구를 당대표 산하에 구성하는 데는 윤석열 전 청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검증단이 움직인다면 윤 전 청장은 당내 의원들 앞에서 본인과 부인, 장모 비위 의혹, X파일과 Y파일 등에 관한 내용을 직접 해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대선 경쟁자 홍준표 의원 등에 의해 윤 전 청장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청장의 막무가내식 독자 행보가 4일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은 신고식 과정에서 국회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윤석열은 무식, 무례, 무감각, 무지, 무작, 무도, 무대뽀의 대선 후보임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윤석열 예비후보의 집도 생필품 발언에 대해 4일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려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후보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아주 고가의 집이면 모르지만 웬만한 생필품이라며 생필품인 집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1.1 망언 속에서 덜 주목받고 있다며 생필품 발언을 상기시킨 뒤 무주택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초고가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지만 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해당 주장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한 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독할 것을 권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는 원천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4일 선고 88 헌가 13, 1988년 12월 24일 선고 89 헌마 2414 결정 등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책 한 권만을 읽은 윤석열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편협한 사고, 고집불통의 아집,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이게 윤석열이 가진 무서움인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80년대에 이 난리던 시장주의자도 안 하는 주장입니다. 프리드먼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가장 나쁜 부당 이윤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보급해야 된다, 그 돈으로. 세금 중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이 이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발언하면 이건 태극기 부대보다 더 오른쪽의 발언인 겁니다.